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의욕이 없지?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데 몸이 움직이질 않아. 이러다 내가 너무 게을러지는 건 아닐까? 매일 아침 침대에서 벗어나기 힘들고 예전에는 즐거웠던 일조차 귀찮게 느껴진다면 혹시 당신은 단순히 게으른 게 아니라 번아웃을 겪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 사회는 열심히 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잠시 쉬거나 생산성이 떨어지면 곧바로 게으르다는 자책감에 빠지기 쉽죠. 하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은 기계가 아닙니다. 끝없이 달려가기만 하면 결국 고장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고장의 신호가 바로 번아웃일 수 있습니다. 번아웃은 의욕 상실과 무기력함이 주된 증상이라는 점에서 게으름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 원인과 본질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당신이 게으른 것이 아니라 번아웃을 겪고 있다는 6가지 확실한 증거를 알려드리고 자신을 이해하고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불필요한 죄책감에서 벗어나세요. 첫 번째이자 가장 흔한 증상은 바로 만성적인 피로와 에너지 고갈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말 내내 잠을 자거나 충분히 쉬었는데도 월요일 아침이 되면 여전히 천근만근 무겁고 온몸의 에너지가 바닥난 듯한 느낌을 받으시나요? 단순히 야근이 많거나 잠이 부족해서 오는 일시적인 피로가 아닙니다. 번아웃으로 인한 피로는 깊은 휴식으로도 회복되지 않는 극심한 탈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 김대리님은 퇴근 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쳐 있습니다. 좋아하는 드라마를 볼 기운조차 없고 친구들의 연락에도 답할 힘이 없습니다. 주말에는 무조건 쉬어야지 다짐하지만 막상 쉬는 날이 되면 잠만 자거나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다음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여전히 몸은 축 늘어져 있고 머리는 멍한 상태입니다. 이는 단순히 체력적인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감정적 자원이 고갈된 상태인 번아웃의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게으름은 잠시 쉬면 다시 활력이 생기지만 번아웃은 아무리 쉬어도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 징후는 바로 업무 및 생활에 대한 냉소주의와 부정적인 태도입니다. 예전에는 열정적으로 임했던 일들이 이제는 의미 없이 느껴지고 모든 일에 대해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됩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어차피 해봐야 똑같겠지. 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고요. 주변 동료나 친구들에게도 쉽게 짜증을 내거나 비꼬는 말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박 작가님은 한때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밤샘 작업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열정적이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모든 클라이언트가 불만스럽고 동료 작가들의 성공도 시기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이 사랑했던 글쓰기 자체에 염증을 느끼고 이런 걸 왜 하고 있지? 라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이러한 냉소적인 태도는 당신이 단순한 게으름을 넘어 직업적 자아의 상실과 함께 번아웃을 겪고 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는 당신의 열정이 식은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증상은 효능감 저하 및 성과 감소입니다. 번아웃 상태에 이르면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예전만큼의 효율을 낼 수 없게 됩니다. 업무를 미루는 일이 잦아지고 작은 실수들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게을러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인지적 자원이 고갈되어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점입니다. 회사원 이 부장님은 늘 업무 능력이 뛰어나다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간단한 보고서 작성도 몇 번씩 수정해야 하고 회의 중에도 집중하기 힘들어 중요한 내용을 놓치곤 합니다. 밤늦게까지 매달려도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결국 스스로를 예전 같지 않다, 무능해졌다고 비난하게 됩니다. 이런 무력감은 자존감을 크게 훼손하고 악순환을 만듭니다. 게으름은 노력을 안 해서 성과가 안 나오지만 번아웃은 노력해도 성과가 나오지 않아 좌절하는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징후는 인지기능 저하입니다. 번아웃은 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전에는 명료했던 사고 과정이 흐릿해지고 집중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중요한 약속을 잊거나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등 기억력 감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결정조차 내리기 어려워지고 사고의 유연성이 떨어져 문제 해결 능력이 저하되기도 합니다. 대학원생 최 선배는 논문 마감 기한이 다가올수록 머리가 맑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읽던 논문의 내용을 금방 잊어버리고 논리적으로 글을 전개하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며칠 전 교수님과의 면담 내용도 잘 기억나지 않아
실수를 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인지 능력의 저하는 학습이나 업무의 효율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큰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단순한 건망증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자주 그리고 심각하게 나타난다면 번아웃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5번째 징후는 신체적 증상입니다. 우리의 몸은 정직합니다. 마음이 지치면 몸도 함께 아파오죠. 번아웃은 면역력 저하와 함께 다양한 신체적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 소화불량, 복통, 근육통이 잦아지고 피부 트러블이나 감기 등 잔병 치레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면 패턴이 불규칙해져 잠들기 어렵거나 밤새 뒤척이는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반대로 과도하게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과수면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은행원 한 과장님은 최근 들어 어깨와 목이 늘 뻐근하고 이유 없는 두통에 시달립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잦은 소화불량과 속쓰림으로 고통받고요. 밤에는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아 새벽 늦게까지 뒤척이곤 합니다. 병원에 가봐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곤 하는데 이는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화 증상, 즉 번아웃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이러한 경고 신호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이 쉬어야 할 때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6번째 징후는 사회적 고립 및 관계 단절입니다. 번아웃이 심해지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에너지를 얻기보다는 오히려 에너지를 소모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나 가족, 동료들과의 만남을 피하고 혼자 있으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예전에는 즐거웠던 모임이나 취미 활동에도 흥미를 잃고 점차 세상과 단절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주부정 선생님은 아이들을 돌보고 남편을 챙기느라 늘 바빴습니다. 지인들과의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동호회 활동도 열심히 했었죠. 하지만 요즘은 모든 모임이 부담스럽고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집니다. 휴대폰이 울려도 받기 싫고 메시지에도 답하기가 귀찮습니다. 스스로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에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위축은 단순한 내향성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과 에너지가 고갈된 번아웃의 중요한 징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번아웃의 6가지 핵심 증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이 중 몇 가지에 해당된다고 느끼셨나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증상들이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 혹은 당신이 게을러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번아웃은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압박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보내는 살려달라는 신호입니다. 그럼 게으름과 번아웃은 어떻게 다를까요? 게으름은 대개 에너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노력을 회피하는 경향이 강하고 휴식을 취하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반면 번아웃은 충분히 쉬어도 회복되지 않고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무기력감, 냉소주의, 효능감 저하를 동반하며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심리적, 신체적 탈진 상태입니다. 만약 이 영상 속 증상들에 깊이 공감하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자신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첫째, 자신에게 휴식을 허락하세요. 단순히 잠을 자는 것 이상의 질 좋은 휴식, 즉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둘째, 아니요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과도한 업무나 부탁에 거절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만의 경계를 설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셋째, 전문가의 도움을 주저하지 마세요. 번아웃은 의학적 개입이 필요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심리상담 전문가와의 상담은 당신의 회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세요.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은 번아웃 회복에 필수적입니다. 다섯째, 취미생활이나 사회적 교류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삶의 활력을 되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자신을 돌보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으세요. 게으르다고 자책하는 대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헤아려주고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것이 진정한 자기사랑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이 자신을 이해하고 번아웃에서 벗어나 활기찬 일상을 되찾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증상에 가장 공감하셨나요? 번아웃을 극복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